달성군 다사업에 위치한 서동중학교가 전국 공립중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 중학교 프로그램 월드스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선사시대 랜드마크인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 조형물에 도령모자를 씌우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설날맞이 새해 인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달서구 성당 내거리 북편에 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2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남북교육지원청은 19일 대구교육박물관 김장학 관장의 대구 365 오늘 내 고장 대구의 역사라는 주제로 TV 방송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5월 29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1층 기획 전시실에서 하나 둘 셋 바퀴의 과학을 개최합니다. 대구 서구문화회관 신년기획전 2022 뉴스타트가 2월 6일까지 서구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 다사업에 위치한 서동중학교가 전국 공립중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 중학교 프로그램 월드스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8일 오후 전국 최초 IB 월드스쿨 공식 운영교로 승인받은 서동중학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바칼로레아는 1968년 스위스 국제학교협회와 유네스코의 협력하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교육과정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3세에서 19세까지 초급, 중급, 디플로마 과정으로 편성된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 명문 대학 입학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정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 중 서동중학교가 인정받은 프로그램은 중급과정 프로그램으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고 학습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수업 방식입니다. 2019년 12월 IB 월드스쿨 공식 후보 학교로 선정된 서동중학교는 후보 선정 이후 IB 개념 기반 탐구 수업과 논구술형 평가 방식을 공교육에 적용하는 등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기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로 지난해 12월 IB 본부로부터 IB 월드스쿨 국제적 인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종순 서동중학교 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공립중학교 최초 IB 월드스쿨 인정을 받게 돼 기쁘고 앞으로 공교육을 통해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가진 책임감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무형의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선사시대 랜드마크인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 조형물에 도령모자를 씌우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설날맞이 새해 인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퍼포먼스는 앞으로 다가올 설날을 맞아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그간 위축됐던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 출발하는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서구는 선사시대로 관광 콘텐츠인 거대 원시인의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 복귀, 조용하고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기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꺾일 듯 꺾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임입년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듬뿍 받아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잘 극복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성당 내거리 북편에 지하철 1호선 서부 정류장역 출입구 2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부 정류장역은 기존 남구 대명동 쪽에만 출입구가 3개 설치되어 있어 성당동과 송현동 지역 일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성당 내거리 북쪽에 출입구 2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번 추가 사업은 총 사업비 25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출입구 2개소 추가 설치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각각 1개씩 설치하고 기존 3개 출입구 중 1개소에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각각 1개씩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는 도심지 개방감이 확보되는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강화 유리 소재를 사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시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도심지 혼잡 구간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만큼 현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4년 공사가 완공되면 달서구 성당동, 송현동, 그리고 남구 대명동 일원 시민 약 3만 6천여 명이 보다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19일 대구교육박물관 김정학 관장이 대구 365 오늘 내고장 대구의 역사라는 주제로 TV 방송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자녀 교육에 필요한 주제와 가정 내 양육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도 힘들고 또 강력한 한파로 현장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TV나 온라인으로 가정 내에서 학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TV 학부모 특강을 비롯한 가족 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남부교육지원청은 부모 역할, 자녀와의 대화법, 그림책 육아, 맨발 걷기, 역사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영상 자료와 자녀 교육서 등을 제공하고 가족 단위의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 문의나 신청 방법은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5월 29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하나, 둘, 셋 바퀴의 과학을 개최합니다. 하나, 둘, 셋 바퀴의 과학 기획전은 200여 년간 인간과 함께하며 지구 곳곳에 두 바퀴의 자취를 남긴 자전거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1부는 자전거 시계, 2부는 자전거 추억, 3부는 자전거 모임, 4부는 자전거 과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자전거 시계에서는 달리는 기계라 불리는 최초의 자전거 셀레리페르, 핸들을 달아 좌우로 자유롭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 진해부터 연결봉과 페달을 장착한 맥밀런과 미슈용 자전거, 현대 자전거의 기본 형태인 세이프티 자전거 등 세계 자전거의 발전 변천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2부 자전거 추억에서는 조선으로 건너온 자전거 이야기와 민족의 애환을 담은 엄복동 자전거, 서민의 발을 대신한 배달용 자전거, 대통령의 전기 자전거까지 자전거에 얽힌 기억과 추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부 자전거 모임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용도의 자전거, 핸들 또는 안장이 없는 자전거, 생김새가 특이한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4부 자전거 과학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온 자전거에 얽힌 과학적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자전거의 역사 및 발전 변천사에 대한 지식과 두 바퀴에 담긴 과학적 원리, 자전거가 가져온 다방면의 변화를 접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서구문화회관 신년기획전 2022 뉴스타트가 2월 6일까지 서구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주제의식이 뚜렷한 지역작가 이한민지, 손놀이, 손유아 3명이 협업해 천장을 중심으로 색다른 방식으로 작품을 진열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한민지 작가는 3m 높이의 천장에서 바닥까지 폐원단을 재료로 한 커튼 형태의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커튼은 경계를 구분짓는 동시에 고정돼 있지 않은 특성상 그 너머를 상상하게 합니다. 손놀이 작가는 일상의 사물들을 매체로 한 샹들리에를 전시합니다. 있는 그대로 어떠한 불균형도 없이 세계를 묵묵히 연결하는 사물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유아 작가는 모빌의 형식으로 확장된 해화의 설치물을 통해 낯선 경험의 해화 작업을 관람객에게 경험하도록 합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 서구문화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서대구의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책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구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서대구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생태, 역사,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광 브랜드 투어 달서의 상표권 출원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동식 관광 안내소 제작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달서 구경 등의 관광 홍보 활동으로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선사시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달서 선사관이 상반기에 개관 예정이며 생생문화재 사업과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달성 섭지와 대명 유수지를 중심으로 여행 코스 정비와 콘텐츠를 보강하고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도 확장할 방침입니다. 특히 낙동강과 금호강 합류 지점 일원의 에코 전망대 건립과 성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및 우주와 천체를 주제로 한 달서 별빛 우주과학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 가정 지원 강화 사업 이야기입니다. 전국 최초 결혼 특구를 선포한 달서구는 결혼에서 출산 육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출산 지원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출산 가정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천만남 이용권 지원이 새롭게 시행되며 바우처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해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에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달서구만의 특별한 출산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밀착 지원으로 대상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 출산 축하금으로 셋째아 100만원부터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치우치지 않도록 첫째아 출산 가정에는 20만원 이내의 육아용품을 각 가정으로 배송합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중학생 입학 준비금은 올해부터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유축기 무료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임신, 출산 관련 사업이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달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선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2일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3일 병원을 지정하고 전담 의료기관 선정,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담 의료기관 지정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지원까지 통합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학대 피해 아동이 신속하게 발견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나아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아동보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의 2022년 힘찬 아동 정책의 출발 소식입니다. 올해 아동과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동 복지 시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고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320억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양육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에 나섭니다.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돌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지원과 확충 사업에도 힘을 쏟는 한편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아동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 단가를 상향 조정, 아동들의 영양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으로 소외된 아동의 자립을 돕고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힘쓸 전망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달성의 꿈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이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 봉사, 노노케어,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 공익활동형 일자리 2,833명과 보육시설 지원 등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 서비스형의 334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연중 사업인 밀키트 판매, 카페 운영 등 소규모 매장 운영의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는 16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의 조기 추진 소식입니다. 올해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원예 분야 기술 보급 사업은 12개 사업 1,200호 규모이며 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해 시설 원예 작목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진 달성군은 물 저장 탱크, 친환경 해충 방제 끈끈이 트랩 지원 등 다양한 기술 보급 사업을 농사 적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농업 기술의 도입을 위한 국비 시범 사업도 함께 실시합니다. 오명숙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양한 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달성군 농업인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의 온택트로 가정과 소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온택트 시대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온택트 유치원 이야기 장학 자료를 개발해 관내 전 유치원에 보급합니다. 이번 장학 자료는 생활 속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정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1부에서는 온택트 가정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온택트 시대에 가정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교사의 고민과 답변을 담았으며
3부에서는 공개 수업, 전시회, 놀이꾸러미 체험 활동 및 원격 수업 등 온택트 가정 연계 실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암중학교의 학교 체육 활성화, 유공학교 교육부 장관상 수상 소식입니다. 구암중학교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체육 수업과 평가 방법 개선, 미니올림픽, 스포츠클럽 거점 학교 등을 통해 체육교육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달 31일 학교 체육 활성화 유공학교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에 용이한 새로운 종목 도입이 필요했는데 이에 도입된 맞춤형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줄넘기와 타바타를 선정해 수업 및 평가에 적용했습니다. 타바타는 조별로 활동하며 같은 조원이 결석한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발표 내용과 방법을 공유하고 또 4시간 활동지 작성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박경용 교장은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대면 비대면 체육 활동에 적극 참여해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장 유교 문화의 성지 대니산 방경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사립중등교육기관으로 유교 문화를 사회화하고 확산시키는 측면에서 학교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니산 방경 심리에는 도동, 이양, 암곡, 화산, 송담 5개 서원이 있으며 이 중 도동 서원은 명실상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서원입니다. 이양, 암곡, 화산 세 서원은 현풍곽씨 문중 서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송담 서원은 도동 서원 인근 도동 1리 산 중턱에 자리한 서원으로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임난 의병장인 대암 박성을 제향하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향교는 조선시대 관립중등교육기관으로 지금의 국공립중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향교는 지역 유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관악인 향교와 사악인 서원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교와 서원은 제향 인물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서원은 대부분 우리나라 인물을 제향하는 반면 향교는 유교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맹자, 정자 같은 중국 성현과 동방 18연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현인 18인을 제향합니다. 이처럼 향교는 중국과 우리나라 대표 유교 성현을 모두 제향하는 공간인 만큼 유교 문화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현풍 향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조선시대 방식으로 위패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 조선시대 현풍현 소설위 방식을 고수해 27위를 모시고 우리나라 현인 18위 위패는 대성전이 아닌 동무, 서무에 나누어 모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 18현을 동서무에 모시는 향교는 현재 전국에서 현풍 향교가 유일합니다. 이 외에도 대니산 방경 심리 중 솔레마을 초입에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풍곽씨 12정려각이 있습니다. 한 문중에 한 명만 나와도 가문의 영광이라 할 정도인데 현풍곽씨 솔레 문중은 무려 15명이나 배출한 것입니다. 또 누정도 여럿 남아 있습니다. 솔레마을 앞 용두산 정상에 대양정이 있고 이로정, 관수정과 낙고정사 등과 우리 지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현풍과나 부속 건물인 원호루도 있습니다. 최근 달성군은 다양한 유형의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해 전통과 현대, 생태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매우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베트남 유학생 다오 반상 씨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마스크 1,5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오 반상은 주위의 어려운 사람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며 마스크를 기탁했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유학생인 다오 반상은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선행을 베풀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달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리 봉사단의 멘토로도 약 3년간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한 후원품은 그동안의 멘토링 봉사단 활동비를 모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오 반상은 지난 22일 달서 구민의 날을 맞이해 명예구민증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자원봉사 유공표창, 제18회 자원봉사활동 체험사례 공모 장려상 등 다양한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2일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3일 병원을 지정하고 전담 의료기관 선정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일 병원은 외과, 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등 종합적인 의료체계가 마련돼 있는 병원입니다. 달서구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부터 학대 피해 아동 치료 지원까지 통합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아동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업무협약, 간담회 등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달성군이 2월 28일까지 유튜브를 활용한 2022년 온라인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매년 농업인들의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고령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교육 방식은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녹화 영상 교육으로 진행되며 영상은 2월 28일까지 유튜브의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채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교육 접속은 유튜브에서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색한 후 해당 영상을 클릭하거나 달성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을 통해 이반장과 장목반장에게 해당 영상의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농업인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은 벼, 원예, 가수에 대해 고품질 생산 기술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교각에 낙서 훼손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경부터 수성시장역에서 수성원역 구간 5개 교각에 낙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호선 교각에 낙서가 발생해 공사에서는 즉시 제거했지만 자칫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낙서는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여러분은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시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발생도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이 긴급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선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 검사 후 마지막으로 지원 연장 또는 중단을 결정해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보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꼭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달서구, 달성군 주민들과 함께하는 푸른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